오늘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광주를 또 한 번 더 간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가서 재미를 좀 봤을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공표 안 되는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여론조사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자, 한 번만 더 가면 뒤집어진다 보고 가겠죠. 만약에 지난번에 갔는데 시원찮았으면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안 가겠죠. 두 번 갔는데도 안 되면 결과가 잘못되면 확실히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표는요, 이번에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호남의 지지가 거두어지는 것이 정확하게 기준이 뭔가를 오늘 가서 명확하게 말을 자신의 입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악담을 가지고 이렇게 절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뭐 총선 과정에서 TV나 뉴스 브리핑에서 평론하는 부분에서 누구 특정한 편을 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건에 대해서도 누구 못지않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한테 뭐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요,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지, 적당하게 이런 개판에서 한쪽 편 들어가지고 그냥 치어리드 하거나 비 맞추는 소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제 할 말을 하려고 단단히 작심을 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바란다면요, 사람 잘못 본 겁니다. 자, 문재인 대표 광주에 가서 두 번 가는 것이 효과가 확실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MBN 뉴스 와이드에서 5명의 패널 중에서 유일하게 호남에서 더민주당의 의석이 국민의당을 한 석이라도 더 능가할 거다. 즉 28석 중에서 15대 13 이상으로 벌어질 거다. 즉 이 국민의당은 더 내려가고 더민주는 올라가서 이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황양수 무슨 더민주 지지하냐? 제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정치를 해석하는 어떤 툴, 나름대로의 이 바라보는 도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먹혀들 수밖에 없다. 왜 먹혀드느냐? 제가 어제 그랬죠. 이거는 이 침대는 과학인데 광주 방문은 비과학이다. 아니, 비과학을 놓고 해석이 필요합니까? 왜 비과학이냐? 한번 보세요. 1월 달에요. 더민주가 이제 분열돼가 국민의당이 창당되었을 때 국민의당 지지율이요, 더민주의 2배 이상이 됐습니다. 어떨 때는 3배까지 놓은 적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론조사. 그러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문재인이 김종인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2월달 들어서 뭐 김종인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고 저쪽고 하니까 또 지지율이 서로 슬슬슬슬 이 접근을 해와서 나중에 2월달쯤에는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이 시작돼서 정청래 날리고 뭐 이해찬 날리고 이런저런 소리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더민주가 국민의당을 호남에서 2배쯤 능가하기 시작했고, 국민의당은 뭡니까 야권 연대니 뭐니 해서 3월 초쯤에는 거의 뭐 떡이 돼가 지지율이 정의당보다 작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3월 잘 나갔는데 이제 뭐 국민의당은 끝났다, 개별 통합하라까지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말에 3월 20일께죠. 이제 그날 벌어진 더민주 중앙위 파동, 즉 김종인을 비례대표 2번에서 14번으로 끌어내리고 운동권이 들어오기 위해서 ABC 그룹의 칸막이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결국 운동권이 한 2명에서 7명 정도로 좀 늘어났죠. 20분 안에, 당선 가능성은 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당의 주인은 문재인이고 친노지 김종인은 핫바지였다 되면서 결국은 3월 23일이 넘으면서 지지율이 이제 또 한쪽은 떨어지고 한쪽은 올라가기 시작해서 어찌 됐습니까? 이제는 또 어떤 조사에서는요, 한 2배쯤 많은 데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이요, 더민주에 비해서. 그러면서 광주에는 뭐 8명 중에 7명이 저쪽이 확정이 됐니 어쩌니, 그래서 20명이 넘을 거고 이쪽은 8명 돼도 잘 됐다,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지지율이요, 2배, 3배가 어느 날 한쪽에 반도 안 되고 2배, 3배 높던 사람이 이렇게 돼가 그러다 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과학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론조사 기법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양은 냄비 씹듯이 쉽게
씻고 달았다 하는데요. 왜 양은이의 라면 끓이면 맛있는 줄 압니까? 이 양은이요, 열을 빨리 받기 때문에 후딱 한 5분 만에 라면 끓여가지고 손님 앞에 내놓으려면 양은이 열을 갖다 순식간에 높게 전달해서 라면을 빨리 열을 전달해서 익히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고, 또 급속히 뜨거운 열을 전달해서 익힌 라면이 맛이 있죠. 자, 그래서 양은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은 냄비가 또 말입니다, 남으면 또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한마디로 양은 냄비 식듯이 끓였다 식었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호남에 지금 정서가 이 양은 냄비처럼 달았다 식었다 지금 거듭해 왔는데, 본질은 뭐겠습니까? 아니, 진노, 옛날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족보를, 노무현이부터 문재인이, 너희들은 다 우리가 데리고 온 양자고 서자야. 입양을 했으면 적어도 이 본가에 충성을 바쳐야지. 나중에 네가 우리가 밀어줘서 좀 살만해지니까 우리를 갖다가 외면하고 배신을 해? 그 꼴을 못 보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희들은 정가 이범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한번 그랬고, 또 뭐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한번 또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못 밀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착포착해서 이 막 흔히 이 주식을 갖다가 팔고 살 때 이 타이밍을 이 포착하듯이, 안철수 의원이 그런 거 포착은 잘하죠. 주식을 해봤어요. 그걸 포착해서 탁 튀어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도 잘 만들었다, 밀어줄게, 너희들은 충성을 바칠래? 근데 니도 고향이 앞에 있는 아들 둘이하고 같은 부산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부산, 문재인 부산. 니도 좀 고향이 그 시기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자보다 니는 아직 우리한테 배신을 한번 때린 적은 없으니까 한번 밀어줄게. 근데 아니, 니 그런데 밀고 싶어 죽겠는데, 응가의 기본만 하면 밀겠는데 니 기본도 안 되냐? 좀 모질하냐? 이래서 좀 밀어줬다가 푹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 집에는 보니까 완전히 길을 잘 들이고 있네. 영감이 하나 들어와서,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 동네인데, 네? 문재인 길을 잘 들이고 있네. 저 동네 공기 좀 잡히는가 했는데, 보니까 저 영감이 완전히 그냥 핫바지였네. 그러면 그렇지, 또 못된 근성 놓은다, 그래 니는 안 되는 거다, 이러면서 지금 이래 돼버린 거 아닙니까? 니 좀 시원찮아도 그래도 니 이번에 한번 밀어야 되겠다, 일로 온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방법은 뭐겠습니까? 가서 물팍 닦고 앉아서 호남이 지지를 그러면 대통령 선거 안 나가고 정계 은퇴하겠다고. 그럼 호남이 지지를 안 거두면, 그럼 한국에는 호남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본산이니까, 본산에서 파문을 당해가지고 야권의 전체를 대변하는 대선 후보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현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오늘 가시면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호남이 지지를 거두는 기준은요, 호남 전체의 28석 중에서 내가 15석을 못 먹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민주당을 마지막에 공천하는 시점에서 107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또 좀 해석해 볼 여지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공천이 완료될 때 5명이 더 나가버렸습니다. 일단 1차로 싹 다 나가갖고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이제 더민주당에 남은 사람 남았을 때가 몇 명이냐? 107명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마지막 컷오프를 좀 하다 보니까 또 5명이 나가가지고, 신기남은 무슨 민주당에, 또 무슨 이윤석은 기독자유당에 부터, 또 정호주는
또 국민의당에 뭐 구자연도 국민의당 이렇게 좀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2석이 됐어요. 이것도 그러면 107이냐 100이냐를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좀 억지입니다. 왜냐? 당이 의석이 선거 과정에는 어느 당이든 작아집니다. 지금 새누리당도 140석대 밖에 더 됩니까? 다 뛰쳐나갑니다. 공천 안 되는 사람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이 안 된다면 진 거고 이 이상만 되면 이긴 거다. 그 말도 참 구차한데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복잡한 거 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102석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유치한 거고 107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국의 의석은 안 된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호남에서 15석, 전국에서 107석 이게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안 된다면 저는 정계를 은퇴하고 대선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문재인 대표는 명확하게 좀 해야 됩니다. 자, 김무성 대표요. 과반수가 안 되면 제2 IMF 온다는 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대선을 가기 위해서 어차피 뭐 대표야 총선이 끝나면 수습을 하고 물러나겠다. 여기에서 수습을 하고라는 말도 결국은 다음 당권 즉 대표를 뽑는 데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준비를 갖춰놓고 그리고 집에 가겠다 이 이야기겠죠. 뭐 4월 13일 날 끝났다고 14일 날 물러나지는 않겠죠. 이 배짱에는 선거는 거꾸로 가도 굴러가도 뭐로 가도 이길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그것도 좀 왔다 갔다 좀 어렵겠다 싶으니까 자기 기준을 150석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내가 이번 선거를 잘 치러가 이겼다라고 주장할 게 151석이 넘으면 이겼다. 그 이하면 이제 졌다. 그러니까 IMF 온다 말은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107석, 김무성은 151석. 이것이 두 사람이 선거에 이기고 지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200석, 180석, 170석 이랬었다가 요즘 좀 창피하게 되었을 건데요. 다 자업자득 아닙니까? 새누리당에서 보면 모든 이런 김무성 대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탈생부가 녹취를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장 하이방, 도장 옥세런이라고 근데 저는 도장 하이방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도장 하이방 사건이 발생하고 유세도 거의 본인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뭐 했냐? 위대한 발언이 많았죠. 안철수를 뽑아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내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알도 없느냐 전라북도 사람들 부터 뭐 기타 등등 많았습니다. 뭐 나 우리 새누리당을 과반수 안 뽑아주면 제2의 IMF 온다 말도 했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참 상향식 경선을 주장하면서 이번 선거판을 이한구 씨하고 둘이서 작사를 낼 때부터 180석, 200석은 벌써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장을 들고 튀었을 때 170석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회사들이요 160에서 170 뭐 이러는데요. 국민들을 좀 우습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새누리당이 과반수는 넘길 거다고는 봅니다. 계산이 조금 나오죠. 영남에서 10석 빼면 55석. 그리고 비례대표 한 21석 넣으면 76석. 그리고 충청, 강원, 제주에서요. 한 7, 8석. 25석 낮게 잡아둬요. 그러면 105석 안팎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한 50석만 먹어도 155석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더민주당요. 호남에서 한 15. 그 다음에 영남, 충청 이 제주에서 한 15. 비례대표 한 15. 이래 한 45석 정도 됩니다. 그럼 수도권에서 한 60석 얻으면 105이고 70석 얻으면 115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게 된 거는 김종인하고 문재인이 집을 가도 같이 가고 살아도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둘이서 서로 뭐 데려와 놓고 아웅다웅 하면서 마지막에는 아주 개망신도 줬다가 같이 죽게 되버린 거죠. 문재인이 김종인의 전횡을 참았더라면, 뭐 전횡하는 척 한 거지 전횡도 아니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오늘날 이 꼴은 당하지가 않았어. 선거 결과가 괜찮았을 겁니다. 그걸 못 참고 이는 바지야라고 전 국민 앞에 이렇게 까발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겠죠. 새누리당도 전 국민 앞에서 도장 들고 튀어서 영도다리에 썼을 때 꼴이 이렇게까지 돌아갈 거라고는 몰랐을 겁니다. 선거가 끝난 뒤 김무성 대표가 과연 유권자에게 강원도 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자, 지금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곳이 전국에 3% 이내다. 그리고 수도권에 50곳이 혼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50곳 안팎이 누가 이길지 지금 알 수가 없고, 이것이 0대 50이 되느냐? 그래 되진 않겠죠. 뭐 25대 25가 되느냐? 안 그러면 10대 40이 되느냐? 20대 30이 되느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은 150석부터 시작해서 더민주는 이 100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될지 좀 판가름이 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새누리당이 150석 조금 위에, 뭐 경우에 따라서 150석 정도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권 무소속 빼고는. 더민주는 제가 볼 때는 뭐 105석에서 115 사이 정도에 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요, 지금 국민의당을 왜 이렇게 언론이 띄우는지 저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호남 자민련에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나 국민 실익적으로도 크게 뭐 때문에 생기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당인데요. 공천받기 위해서 생긴 당이죠. 근데 저걸 띄웁니다. 근데 저는 뭐 한간에 30석 이상 어쩌고 하는데 저는 교섭단체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정의당 한 6석, 그리고 이 무소속이 여야 합쳐서 10명 안팎이 될 거다 봅니다. 한 8명에서 11~12명까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거가 끝나게 될 거고,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 아마 자기들끼리 머리가 터지게 각 당별로 싸우게 될 겁니다. 이제 대선 국면에 조기 돌입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개헌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내일 선거요, 잘 생각하고 투표하십시오.